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즌이 6월 중순에 접어듦에 따라 슬슬 셀러로 전환하려는 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지구별로 셀러로 접어들 팀을 꼽아봄과 동시에 트레이드 후보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했을 때 7월 31일 자정을 트레이드 마감 시한으로 두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이 두 리그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리그 내에서도 서부, 중부, 동부로 지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 리그인 KBO 리그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 시즌마다 이 주목할 만한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인터리그나 다른 지구 팀들과의 맞대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팀들은 주축 선수들을 보내고 유망주를 챙기고요. 반대로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가을 야구 도전 팀들은 유망주를 내주면서까지 주전 선수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리빌딩 중이거나 벌써 시즌이 좀 어려워진 팀들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리그 동부인데요. 양키스가 좀 많이 치고 나가고 있고 토론토, 템파베이, 보스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와일드카드 가능성이 그래도 여전히 남은 보스턴과 달리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정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11경기에서는 8승을 거두면서 뒤늦은 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에이스급 선발 투수를 영입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승패의 마진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 도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볼티모어가 셀러로 전환하게 된다면 내놓을 수 있는 야수는 좌타 1루수인 라이언 오헌 그리고 좌타 중견수인 세드릭 멀린스가 지금은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인데요. 오헌 선수 또 한방을 갖춘 플래툰 자원이기도 하고요. 멀린스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 뜨거운 타격감을 조금 식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성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진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한 선발 잭 애플린 선수가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애플린 역시도 또 올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선수예요. 네, 애플린은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이 시즌을 다소 늦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6승 2패 평균 자책점도 4점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은 언제나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애플린 역시도 팀을 옮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후보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34승 36패로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런 듀란이라던가 아니면 아브레유 등 외야 자원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올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투수 쪽을 보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열한 중부지구 내 경쟁에서 좀 멀어진 팀이 있죠. 바로 화이트삭스인데요. 어제 디 애슬레틱의 칼럼니스트 짐 보든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컨텐더 팀들이 애슬레틱스나 마이애미, 피츠버그, 화이트삭스, 콜로라도 등 확실한 셀러 팀의 매물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그 팀 사정을 좀 살펴봤을 때 좀 또 매력적인 그런 선수들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삭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정리할 선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수라면 한화 출신 외야수죠. 마이크 터크먼이 올 시즌에도 준수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화이트삭스와 1년에 195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까지도 타율이 2할 8푼에 4홈런 12타점 OPS는 지금 0.949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이 평가가 높지 않은 유망주를 받고라도 넘기고 싶어 할 만한 자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가 있죠. 바로 중견수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에는 팀을 옮길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에 38홈런에 90타점, 타율 2할 6푼 4리, OPS 0.857 기록하면서 올스타, 아메리칸 리그 외야수 부문 실버슬러거까지 석권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또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었고 올 시즌 역시도 부진을 또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한 선수라고는 합니다만 이쯤 되면 오히려 야구를 못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드네요. 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로 넘어가 보면요, 이 휴스턴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인절스와 시애틀, 텍사스가 옹기종기 지금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시애틀과 텍사스는 가을 야구 도전을 앞으로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서부지구에서는 역시 에인절스와 애슬레틱스가 현재까지는 셀러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인절스에서는 꾸준히 트레이드 후보로 꼽혔었던 우타 외야수 테일러 워드, 그리고 이제 우타 내야수 루이스 랭이포, 거포 외야수 홀의 솔레어 정도가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워드 벌써 올해 18개의 홈런 쏘아 올리면서 장타력을 또 보여줬습니다만 생산력 자체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큰 대가 없이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레니포, 솔레어 이런 선수들 올 시즌 성적이 또 너무 좋지 않아서 과연 원하는 팀들이 있을까 싶기는 또 합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3년 계약이 마무리되는 좌완 베테랑 선발 투수 타일러 앤더슨 선수 역시도 트레이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 지구 최하인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드를 할 만한 선수가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 타선의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묶인 상황이고요. 이 데뷔하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 많고요. 또 이제 투수진을 보더라도 큰 가치를 느끼기 어려운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강속구 마무리인 메이슨 밀러가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만 애슬레틱스가 판매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올 시즌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번 여름에는 잠잠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33승에 36패로 헤매고 있는 텍사스가 데드라인 때까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이콥 디그롬을 시장에 내놓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그롬이 현재 이 토미존 복귀 풀타임 첫 해를 맞이했는데 6승 2패의 평균 자책점도 2.12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즌 초반에는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갈수록 추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텍사스와의 계약이 올 시즌 포함해서 새 시즌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텍사스가 디그롬을 익절한다고 한다면 이 특급 에이스를 노리는 팀들에게는 구미를 당기는 매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거 텍사스가 이제 슈어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매체 유망주를 넘겼던 사례와 좀 비슷하다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사스가 어느 정도 연봉 보조를 조금 보태서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텍사스가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사실 타선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투수 쪽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기둥 역할을 하는 디그롬을 남겨놓는 게 오히려 최근 몇 년을 놓고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근데 디그롬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을 끝으로 다시 FA 자격을 얻는 뭐 타일러 말리라던가 아니면 불펜 자원들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 내셔널리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요, 마이애미와 워싱턴 두 팀 정도가 이제 셀러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궁금한 선수는 또 바로 우한 선발 샌디 알칸타라겠습니다. 네, 2022년 사이영상에 빛나는 고무파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토미존에서 돌아와서 아직까지는 3승 7패 평균 자책점 7점대로 이 부진을 겪고 있긴 합니다. 이 진보진에 따르면 마이애미는 알칸타라의 가치가 지금 저점인 상황에서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최근 두 경기를 살펴보면 각각 6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6이닝 무실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시즌 전체 성적이 아니라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쯤 얼마나 이 선수가 폼을 되찾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초반 시즌 부진을 딛고 여름의 뜨거운 호투를 끝까지 이어간다면 알칸타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팀을 옮길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리빌딩의 끝이 보이는 워싱턴 정도는 이제 팔아봐야 뭐 단년 계약 선발 마이클 소로카 아니면 뭐 마무리 카일 피네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피네건은 올해도 벌써 18개의 세이브 그리고 2.25의 평균 자책점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도 향후 행보가 궁금한 팀 바로 애틀랜타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아직도 29승 38패 지구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5할 승률까지 많이 멀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애틀랜타가 선수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크리스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마르셀 오즈나라든지 이렇게 투타 양쪽에서 큰 보강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애틀랜타는 최근 계속되는 윈나우 체제 속에서 팜 시스템 랭킹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위에 머물고 있는데 세일과 오스나를 내놓는다면 꽤 좋은 유망주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달린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이 두 선수를 정리하고 유망주를 수급하는 쪽으로 턴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보겠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정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던 폴 스킨스를 두고 구단은 또 무조건 지킨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지한 오퍼를 날리는 구단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고요. 만약 스킨스를 원한다면 워싱턴이 소토를 보낼 때 받은 유망주 패키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수들로 이 패키지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또 예측을 했었습니다. 스킨스 트레이드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현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스킨스가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피츠버그도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살짝은 포함된 것 같은데 스킨스는 올해가 2년차 선수입니다. 이 서비스 타임이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은 선수를 사실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역시도 지금은 현재 36승 33패 5할 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만 시즌 끝까지 이 성적이 좀 이어지기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뭐 3루수 아레나도라든지 선발 에릭 페디, 뭐 마일스 마이콜라스, 마무리 라이언 헬슬리 정도는 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뭐 단년 계약 선발이죠. 닉 마르티네스 그리고 깜짝 활약 펼치고 있는 마무리 에밀리오 파간 정도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로라도인데요. 그나마 좀 트레이드 가치가 있는 선수 몇 명만 좀 꼽아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 내야수인 라이언 맥맨도 꾸준히 이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한 불펜인 제이크 버드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맥맨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서는 성적이 아직까지 아쉽습니다. 네, 타율이 2할 1푼 6리에 8홈런 19타점, OPS도 0.706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력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OA에서 플러스 6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수비에서는 골드글러브급 이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맨이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트레이드 루머로 언급됐던 팀은 양키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 여름에 이 팀을 옮기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우한 불펜 제이크 버드 선수 올 시즌 또 콜로라도의 히트 상품이기도 합니다. 1승 1패 8홀드 38.1이닝을 던지는 동안 1.41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성적만큼이나 세부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탈삼진을 쉬운 게 잡아내는 동안 볼넷 15개밖에 또 내주지 않았고요. 탈삼진율 32.7% 리그 상위 7%에 또 해당합니다. 시장에 괜찮은 불펜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버드 선수도 또 저평가 우량주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이 서부지구에서 또 애리조나가 만약에 셀러로 나선다 이렇다고 한다면 또 타선 보강을 원하는 팀들의 구밀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야수 쪽에서는 현재 2할 3푼 3리 다소 낮은 타율입니다만 어느새 벌써 19홈런에 52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포 우타 3루수죠. 에우헤니오 수아레즈가 가장 눈에 띄고요. 뭐 타율 3할 2리에 8홈런 45타점, OPS도 0.8이 넘고 있는 좌타 1루수 조시 네일러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는 만큼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올해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팀에 큰 타격이 없는 매물이다 보니까 트레이드 가능성은 의외로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투수 쪽을 살펴보면요. 이제 메릴 켈리 선수 또 눈에 띕니다. 6승 2패 평균 자책점 3.18 역시 FA를 앞두고 호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갤런 선수도 FA를 눈앞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4승 8패 평균 자책점 5.15로 부진하면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 밖에 뭐 불펜에서도 쉘비 밀러 선수 정도가 트레이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다저스가 이 트레이드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보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워낙에 뎁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뚜렷하게 보강해야 될 포인트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발진 같은 경우에도 글래스나우나 스넬, 사사키가 만약에 건강하게 복귀를 한다면 이 선발 투수 자원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선발 보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의 부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선발 투수는 어느 정도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의 소속팀인 샌프란시스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몇 시즌 동안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를 든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올 시즌에도 사실 대부분의 포지션에 장기 계약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1루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인 엘드리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중복 포지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명타자라던가 아니면 코너 외야를 맡을 선수 한 명 정도 강타자를 영입을 한다면
지금의 이 답답한 공격력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최근 현지에서 이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템파베이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펼칠 수 있는 김하성 선수의 특수성까지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템파베이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아직 복귀도 안 한 시점, 이제 곧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트레이드 논의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김하성 선수는 정말 잘하는데 템파베이가 갑자기 하락세를 보인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오늘 저희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한 달 보름가량 앞두고 미리 또 셀러로 전환할 팀들, 그리고 트레이드 후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뭐 반전을 만들어내는 팀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언급한 팀과 또 선수 대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드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들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요 선수 트레이드 하면 좀 어떨까요? 요 선수 데려오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